어이고, 이제 올해 2022년도 강의를 이제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2회, 지금은 이제 2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초과정 2번을 일단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강의 스타일은 이렇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말 그대로 화학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암기되어야 하는 기초사항이겠죠. 네, 그런 기초사항에 대해서 한번, 요건 그냥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5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내용과 또 기출문제, 또 문제풀이, 요약 정리까지 해서 이제 올해 강의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다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OT를 잠깐 할게요. OT를 하는데, 뭐 지금 강의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처음 시작부터 너무 그렇게 막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처음에 항상 그래요. 이제 내가 볼 때 오래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약간 초반에 발끈한단 말이죠. 초반에 그냥 막 시작할 때 그냥 10시간씩 20시간씩 공부한다 막 이러다가 결국은 가면 지쳐가지고서 시험 임박할수록 공부량이 줄어드는 그러한 수험생들이 이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오래 공부합디다. 저는 미트리트 20년은 강의하다가 이쪽에서 이제 작년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시간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격의 길이 아니냐. 이게 합격의 길이 아니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시험에 임박할수록 자신감이 생겨야 되겠죠. 근데 막 처음에는 뭐 수석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겨요. 그리고 뭐 100점 맞으려고 막 애쓴단 말이죠. 다 맞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모르는 거 요만한 거 하나에 막 연연하고 거기서 막 시간 잡아먹고 고민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막 출제위원이 됩니다. 제가 강의 오래 경험하면서 보니까 출제위원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이런 건 안 나와 막 이래요. 근데 보면 그런 것만 골라 나오죠, 시험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요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텐데도 이걸 참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학생들의 욕심일 것입니다. 욕심이고 내지는 그 학원의 상술도 좀 여러분들이 이 욕심을 내는데 일조하지 않느냐라는 저는 이런 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성인고시학원에서 25년 강의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 상술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 방향이 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기 과목 공부량을 왕창 늘려주는 거예요. 매일 뭐 숙제 내줍니다. 제가 숙제 많이 내주면은 제가 되게 성의 있는 선생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숙제 내주는 게 뭐 저한테 어렵겠습니까? 말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예를 들면은 노트 한 권씩 마련해서 거기다가 연습한 거 나한테 보여주시라. 내가 검토해드립니다. 되게 성의 있는 선생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자기 과목만 공부를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변리사 시험은 자연과학 4과목이 한 과목입니다. 그러면 4과목 한 과목인 그런 비중이 적은 그런 시험에서는 예를 들면 화학 공부를 특허법만큼 공부했다. 민법만큼 공부했다. 이건 무조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만약에 열을 공부한다면 화학은 2.5를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참 욕심 많은 학원과 강사들의 상술이 자꾸 그런 많은 과도함을 유도함으로써 자기 과목에 부담감을 갖게 만들고 자기 과목을 열심히 하게 해서, 물론 열심히 하면 당연히 점수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점수가 좋아졌었을 때 그런 걸 또 광고용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술책을 벌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깨버리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미트리트 성인고시학원에서는 못 깼어요. 그 상수를. 근데 여기 변리사학원에서는 내가 좀 깨보고 싶습니다. 이런 좀 잘못된 관습을 깨보고 싶어서 제가 방안을 고민하다가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연과학 팀을 구성했습니다. 팀 이거 스펠링 맞습니까? 영어 공부를 하도 안 해갖고 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이제 물리에는 김연환 선생, 그 다음에 생물에는 박윤 선생,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는 장병선 선생, 그 다음에 화학은 이제 접니다. 화학은 선민. 이렇게 넷이서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최소의 양으로다가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들은 양을 과도하게 늘려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이 네 과목의 부담감이 법 과목 하나 정도의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예를 들면 뭐 생물 같은 경우 하나가 특허법만큼 공부를 한다. 이거는 시험을 붙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변리사 1차 시험 합격하셔서 어차피 1차 시험 합격하시면 자연과학은 다시는 안 쳐다보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재수를 유도하는 것인지 학원의 그 상술이 재수 유도 아닐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팀을 구성시켜서 저희들이 어떤 혜택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혜택은 나중에 추후 다 공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뭐 이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절대 양 늘리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과목을 잘 보게 만들어서 내년에 다시 재수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과목을 설령 잘 못 보더라도 민법이나 특허법 같은 데서 고득점을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고득점을 쳐서 자연과학에서는 어차피 자연과학은 방어 과목 아니겠습니까? 자연과학이 공격 과목인 사람은 아무도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방어 과목에서 방어의 공부를 해야지 방어 과목을 마치 공격의 공부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뭐 화학을 다 맞고자 한다? 한 명이라도 과연 있을까요? 올해 시험 다 맞은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들어갔으면 다 맞았을까요? 물론 그것만 풀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른 걸 못 풀기 때문에. 근데 다른 걸 풀면서까지는 아마도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험에서 왜 공부들을 이만큼을 하여서 효과는 이렇게 보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공부할 때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세요. 법 과목 하나가 자연과학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 과목 하나는, 예를 들면 민법 하나는 자연과학 네 과목을 합친 양만큼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허법이나 상표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제법들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변리사 되시면 제일 필요한 과목이잖아요. 평생 동안 그 법 과목의 지식 갖고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리화학 지역생물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거? 1차 패스만 하면 다시는 영원히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요즘에 보면은 신기하리만큼 자연과학에 대한 논의들이 많고 글들도 많고 참 안타까운 알바들이 많이 설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참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팀을 구성하여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만을 전달해 드릴 것이니 절대로 공부량에 부담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드리진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네 선생님들이 다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초 강의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용 암기할 거를 한번 쭉 이틀 동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제가 5월 달부터 강의하는 기본 강의는 제 교재 파란색 교재가 있어요. 미트 디트 때 썼던 교재인데요.
그 교재를 다 하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강의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59회 올해 기출이요. 올해 기출 문제 뭐 시험 끝나고 나니까 막 화학 어려웠다고 막 난리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웠나 하고 보니까 어렵긴 어렵습니다. 꽤 어려웠어요. 꽤 어려웠고 특히 1, 2,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어려운 게 찬스 아닙니까? 어려운 게 찬스 아니에요? 쉬우면 자기만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 다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항상 쉽다고들 얘기들 하는데 그런 과목은 9개 아니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공부한 사람이면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하나 더 틀리면 오히려 더 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지요. 그럼 화학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되게 높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올해 문제예요, 올해. 그래갖고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으면 10개 중에서 7개만 맞으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10개 중에서 7개만 맞으면 온몸의 세포가 다 웃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행복에 겨워갖고 그냥 얼굴에 모든 세포가 웃으면서 표정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물리가 쉬웠다고 하니까 물리에서 8개, 9개, 지구과학 당연히 8개, 9개, 저기 생물에서도 암기 많이 했었으면 8개, 9개. 그랬으면 올해 너끈히 그냥 합격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7개만 맞았어도. 내지는 6개만 맞았어도 충분히 붙지 않을까요? 그러면 7개는 아니 이거를 못 맞춥니까? 그냥 아니 이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이제 여기서 두 학생들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베이스가 전혀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노베 뭐 이렇게 예를 글들 씁니다. 화학에 대해서 베이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화학을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초 강의를 하는 것조차도 신기하게 들리는 수험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수험생들이 특징은 뭐냐? 공부를 안 합니다. 아니 방어 과목이니까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 베이스가 없는데 방어 과목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7개 못 맞추죠. 그러면 이런 학생이면 공부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충분히 하면은 응용 있는 문제들 빼고요. 내용만 알면 바로 풀리는 거 있거든요. 내용만 알면 바로 풀리는 게 올해 그게 7문제입니다. 그냥 내용만 알면 바로 풀리는 거예요. 이건 응용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특징이 뭐냐? 욕심은 되게 많아요. 7개 맞으라 그러면은 맞으면 기뻐하면서도 실제 시험장만 들어가면 10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1번 문제부터 딱 문제 풀다가 보니까 시간은 엄청 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리고 2번 문제 보니까 또 그렇고 3번 문제 보니까 또 그렇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되게 쉬웠는데 거기서부터 시간이 왕창 지나가서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선 뒤에 또 그 다음에 지구과학하고 생물인가요? 지구과학하고 생물 남았으니까 그것도 풀어야죠. 그러니까 화학은 아주 쫄딱 망해버리는. 그 1, 2, 3번 문제 같은 거, 그 올해 1, 2, 3번 문제, 이걸 왜 풉니까? 왜 풉니까? 딱 봤을 때 문제가 읽었을 때 읽는 시간만 봐도 1분 걸리겠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오면 그냥 탁 제끼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4번부터 나머지 10번 문제까지 7문제는 내용만 알면 바로 풀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것만 풀었으면 7개 그냥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걸 풀려고 하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화학의 기초 베이스가 없으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합니다. 그리고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잘 찍어서 맞추면 되겠지. 내지는 어떻게 쪽집게 없나? 내지는 선생들이 쪽집게 요거만 탁 찍어갖고 그거만 탁 나오는 그런 강의 없나? 이런 거 찾는 없죠. 그런 거 없죠.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험생도 있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저는 이 수험생들에게 시간 투자하여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응용되는 문제 못 푸니까 이거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면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풀리는 문제 그거 7개 맞추자. 그러면 당신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좀 베이스가 있는 말하자면 화학과라든가 내지는 고등학교 때 화학 2를 했다든가 내지는 작년 시험에서 7개 이상을 맞췄다든가
그래갖고 화학에 대해서 대단히 베이스가 있는 수험생들은 특징이 또 뭐냐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과도하게 합니다. 신기합니다, 또. 아니, 이런 사람들은 화학에서 자신감이 있으면 화학을 최소로 해야 되잖아요, 공부 시간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는 건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런 학생들은요, 특징이 미트리트 피트 기출 문제를 다 풉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학생들 문제 푸는 걸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트리트 피트 기출 문제를 갖다 놓고 풀고 있어요. 그걸 보고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면 닭은 잡나요? 잡죠. 근데 먹을 게 없죠. 말하자면 미트리트 피트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난이도가 10이다라고 한다면 올해 변리사 시험에서는, 변리사 시험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난리치는 59회, 이건 난이도가 5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밖에 안 돼요, 난이도가.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다 풀려고 그냥 막 미트리트 20년, 피트 10년 문제를 갖다 놓고선 그거 갖다가 문제 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열심히 다 해보겠다고. 왜?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치겠다고. 이 욕심이 앞서서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화학에서도 쫄딱 망해버립니다. 왜? 못 풀면 큰일 났잖아요, 이거 못 풀면 큰일 났잖아. 자기는 다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시간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1, 2, 3번에서 시간 다 잡아먹고 나머지 뒷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각보다 쉬웠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경우는 이게 두 가지 경우인 겁니다. 공부 베이스가 없는 친구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 투자를 안 해서 망하고, 베이스가 있는 친구는 과도하게 하다가 망하고. 그래서 미트리트 피트 기출 문제 이거 다 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미트리트 피트 공부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없어졌어요, 못해 이제. 그래서 제가 그쪽 강의하다가 일로 넘어왔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20년 강의했습니다. 1회 때부터 지금 끝 될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중에서 제가 선별해 드립니다. 선생의 역할은 이거잖아요. 학원 선생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시간 절약 이외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학원의 키워드 아닐까요? 학원으로는 딱 하나의 목표, 시간 절약하려 온다. 이게 키워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갖다 선별해 드리지 않고 만약에 가만히 방치하면은 분명히 화학과 분들께서는 내용 정리한다면 이 문제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무지하게 잡아먹어요. 엄청 잡아먹습니다. 이건 진짜 시간 엄청 걸려요.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공부 포커스는 못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만 과도하게 하게 되고, 화학을 과도하게 해서 우연히 잘 본들 뭐하리요? 이렇게 해서 화학을 9개 맞은들 뭐 하겠습니까? 다른 과목 분명히 법 과목에서 뭔가 구멍이 셀 텐데요. 그래서 떨어지면 그건 또 역시 바보 공부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4월이죠. 내년 2월 달까지 약 한 10개월 남았죠. 생각해 보시죠. 10개월 동안 몇 과목입니까? 법 4개, 자연과학 4개입니다. 그죠? 8과목을 10개월 동안 해야 돼요. 한 과목당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짓입니다. 그런데 화학에서 이러고 있다고요? 아무리 화학 베이스가 있어도? 이거 어리석거든요. 그리고 베이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요령 피우지 말고 꾸준히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오히려 안 하고 말이죠. 이런 데서 자꾸 학생들이 불합격되는 요인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말을 딱 들으시고 공감을 하신다면요, 자,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만약에 베이스가 약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 투자는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응용되는 문제 못 풉니다. 이건 어차피 불가항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바로 외우고 암기되었으면 바로 풀리는 문제들 바로 딱딱 찍어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7개 분명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는, 그 친구는 과도하게 할 생각을 버리시죠. 과도하게 해서 화학은 난 만점 받아야 되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화학 7개 맞으면 된다니까요. 7개 내지는
뭐 이렇게 잘하는 친구는 9개, 10개 맞을 수 있을 텐데 그 과도함은 그걸 오히려 망가뜨리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과목은 어떻게 구체적인 예를 못 들어드려도 화학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학생들이 왜 그렇게 문제들이 어렵다고 난리들 칠까? 이런 좀 약간의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59의 기출문제 수업 시간에 아예 해설해 드리면서 갑니다. 아예 바로 해설해 드릴게요. 바로. 해당 부분 내용이 나오면은 해당 부분 내용을 설명한 이후에 그 내용으로 왜 이게 바로 풀리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안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안 풀어야 함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풀리는 문제는 바로 보는 순간 답을 딱 찍을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서 10초 내지 20초 만에 문제를 풀어내고 안 풀어야 되는 문제 그런 거 손 안 대버리고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투자하면은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자연과학에서 고득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출문제 해설해 가면서 갈 테니까 작년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작년하고는 59의 기출은 제가 해설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말씀드리면 제가 변리사 쪽을 보다 보니까 기출을 해설해 놓은 선생이 없더라고요. 기출 해설해 놓은 선생이 별로 없습니다. 뭐 책이 뭐 돌아다니는 게 한 권이 있긴 하던데 그 좀 어떤 해설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제가 해설을 갖다가 45회부터 59회까지 15년치는 기출문제 해설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아예 제가 해설을 다 달았어요. 타이핑을 다 쳐갖고 일일이 다 쳐갖고 전부 다 타이핑 쳐서 나름대로는 가장 쉽게 한번 해설해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요거는 어느 정도 지금 PDF 파일로 올라가 있거든요.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기출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면서 안 풀리는 문제는 요 해설을 한 번쯤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기출 문제 정리가 되고 제가 미트리트 문제 정리해서 필요한 거는 알아서 필요한 내용 문제는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59의 기출 문제로서 다이렉트로 그 시험에 적합성이 있는 공부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릴 것이니 아마 화학 공부하는데 어떤 이렇게 지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선생은 여러분들에게 뭐 제 강의를 들으면 고득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거 장사꾼입니다. 내지는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거 선생의 자신감 아니에요. 그냥 상술이죠. 선생의 가장 자기를 칭찬할 수 있는 덕목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절약하고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성을 제시할 뿐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은 그거는 모든 시험에 공통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습을 합격의 키워드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누구 강의를 듣느냐 학생들은 이런 걸 찾습니다. 누구 강의를 듣느냐 인터넷 들어갑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알바한테 걸립니다. 인터넷은 알바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학생들은 글 쓰는 사람 없다는 거 왜 모르십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생 칭찬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알바의 속임수에 쏙는다고요. 근데 자꾸 알바가 그 짓 하면은요 여론몰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여론몰이로 인해서 자꾸 자기가 현혹당하지 마시고요. 자습에 관건을 두시죠. 누구 강의를 듣느냐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강의를 듣고 내가 얼마나 당신이 날 잘 이해시켜서 그거잖아요. 그죠? 무슨 과인가요? 생명. 그러니까 화학은 조금 잘 모를 수 있겠죠. 학생은? 공대요? 학생은요? 기계공학과요? 학생은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화학관 없네요. 다행히. 저 촬영하는 저분만 화학과네요. 그러니까 다행히 화학관 없네요. 그러니까 화학에 말하자면 노베들. 네? 그러니까 자꾸 누구 강의를 들으면 시험을 잘 봅니까? 이런 걸 찾지 마시고 강의를 듣고 잘 이해를 시키는가를 찾으시죠. 그죠?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내 입을 통해 나가면 쉬워져야 되잖아요. 작년 기출문제 어려웠다고 난리 났습니까?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드릴게요. 직접.
그래서 야, 이걸 뭐 불어 학생들이 이런 생각 갖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이건 내 자신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관건으로 해서 자습 아닐까요? 그죠? 얼마나 많은 자습을 하느냐. 이게 당락의 키워드여야 합니다. 키워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습하는 시간만큼은 쪼개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 성인들이십니다. 뭐 초등학교 애들처럼 중학교 애들처럼 뭐 잡아놓고 공부시키고 뭐 이런 개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율에 맡기며 그 자습을 얼마나 성의껏 하느냐. 그리고 그 자습을 할 때 그 자습 시간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모레가 되느냐. 이게 합격의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OT 이걸로 마치고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OT니까 잠깐 끊고 잠깐만 쉬었다가 요 화학의 기초 특강 요걸 갖다가 지금부터 강의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